인생의 후반전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도연 박사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후반전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에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조상님들의 복과 우리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 그리고 노년기에 이르러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분배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국 속담에 떠나는 길에는 짐을 가볍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어떤 재산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 세상에, 그리고 대부분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지게 됩니다. 한국인의 정서상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아끼는 마음이 강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차라리 빈손으로 살았다면 자녀들 사이에 이런 갈등은 없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봅니다. 약간의 재산이 오히려 자녀들 사이에 불화를 가져오고 부모 자신도 괴롭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산을 자녀들에게 나눠줄 때 피해야 할 4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녀가 너무 어릴 때 재산을 나눠주지 마세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인 자녀에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미리 정해두자라며 공증을 받고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집은 아들에게, 저 땅은 딸에게라고 미리 정해두는 것이죠. 사실 어린 나이에 큰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이들의 독립심과 노력하는 의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몇억 원의 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아이는 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 할까요? 대부분은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자신의 땀으로 번 돈은 집안에 두고 도박으로 번 돈은 마당에, 바람처럼 온 돈은 대문 밖에 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번 돈은 소중히 여기지만 쉽게 얻은 돈은 쉽게 씁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도 한 번 쓸 때 10만 원도 아끼는 사람이 부모에게서 받은 돈은 어차피 부모님이 주신 거니까라며 비싼 차를 사는데 망설임 없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돈은 사업 자금이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쓰기보다는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사용되기 쉽습니다. 둘째, 재산을 나눌 때 자신의 몫을 잊지 마세요. 두 자녀에게 재산을 나눠주면서 자신을 위한 부분을 남겨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산이 있으면 발언권도 생기고 존중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노년기에 신장 이식이나 투석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면 수백만 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때 부모님 자산이 있으니 그것을 팔아서 치료비로 쓰자 라고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덜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은 부모님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고, 한국 사람들은 병이 심해도 최선을 다해 치료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몫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마세요. 모든 자녀는 다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옛날에는 아들 하나가 딸 10보다 낫다거나 딸은 강물에 오줌 누는 것과 같다고 하며 딸을 홀대했습니다. 심지어 시집간 딸은 남의 집 사람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모든 자녀는 우리의 피와 살입니다. 그들이 태어나길 원했던 것은 우리지.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작은 재산을 막내 아들에게만 몰아주고 딸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공평합니다. 이런 불공평함이 가족 간의 갈등, 심지어는 법적 분쟁까지 이어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넷째, 재산 분배를 구두로만 하지 마세요. 요즘은 모든 것이 법과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문서화하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입으로 이 집은 큰아들에게, 저 땅은 막내에게 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세요. 그것도 정신이 맑고 건강할 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뇌졸중이나 건강 문제로 의식이 흐려진 후에는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유언장이 작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속담에도 마른 바람에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자녀들 사이에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식의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형제자매가 아니라도 도움 문제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형제인데 무슨 서류가 필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분배 시점이 되면
1cm, 1mm의 차이도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자녀가 너무 어릴 때 재산을 나눠주지 마세요. 자신을 위한 재산을 남겨두세요.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마세요. 그리고 반드시 법적 문서로 재산 분배를 명확히 하세요. 재산이 없다면 그것도 아쉬운 일이지만 재산이 있는데 현명하게 분배하지 못한다면 기쁨이 오히려 슬픔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지만 혹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참고하셔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할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건강하시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